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유난히 또 모발도 약해질 때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손톱, 피부 약해졌을 때도 단백질이 부족한 증상이죠. 특히 허벅지, 엉덩이 뒤쪽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쇠약해지거나 혹은 몸이 자주 아픈 것도 단백질 부족 증상의 하나입니다. 6252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림프 조직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감기 걸릴 수도 있답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기력증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혈액은 세포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동시에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단백질 부족 현상입니다. 무엇보다 쇄골 주위가 좀 도드라져 보인다면 분명한 단백질 부족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살이 잘 빠지지 않을 때도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소화시킬 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칼로리의 소모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브레인 포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하면 머리가 혼란스럽고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상태가 된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서 뇌 기능에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브레인 포그가 됩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것도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통증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수면 방해로 이어지고 몰라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과체중은 물론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위해 잠을 자기 전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되고 이는 생리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안 되겠군요. 정신적인 질환의 하나인 우울증 역시 단백질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고 축 처져서 그런 상태가 되면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죠.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약 부족한 상태가 되면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단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무너질
조직까지 끊임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노년기의 삶은 단백질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면 생리적으로 면역이 약화되고 근육이 줄어들고 신진대사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 영향을 미치고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됩니다. 또 단백질은 심지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노년기에 비만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만까지 겹치면 위험한 징후가 아닐 수 없으니까요. 비만과 난청 단백질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그 결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청은 노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일상을 매우 힘들게 하는 질병, 난청. 단백질이 부족하면 난청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노화를 늦추는 핵심 단백질.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노화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두뇌의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백질을 활용하게 되면 인체의 다른 퇴행 증상은 물론이고 두뇌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 노화는 먼저 피부에서 온다.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훨씬 젊어 보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피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콜라겐의 양이 줄거나 그것을 생성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지방세포와 근육을 지탱하는 탄력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로 무엇보다 진피층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잘 보충해 주는 게 좋다. 단백질이 그저 근육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데에만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단백질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영양소다. 장수의 핵심은 바로 단백질에 있다. 꼭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다른 역할. 단백질이 부족하면 산소도 부족해진다. 그래서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산소도 부족해지니까 어지럽다는 거죠. 단백질은 간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만성 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식사법으로 꼭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주면 좋고 비타민과 무기질 필요량도 늘려야 한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파킨슨도 올 수 있고 치매도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치아와 두뇌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지가 일단 잘 먹어야 또 건강하니까, 그죠? 우리 오늘 아침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즘에 굿모닝을 해요. 굿모닝이 아니라 당신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굿모닝 이러거든요. 토순님이 입장했습니다. 미나미쌤님이 입장했습니다. 정용수님이 입장했습니다. 우리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배웠잖아요. 진짜 중요한 단백질 꼭 섭취해서 아침부터 느끼는 공복 스트레스를 없애고 또 이 공복 스트레스는 혈압까지 높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체중이 더 낮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꼭 해주고요. 두부와 콩, 질 좋은 단백질 많이 섭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누트리라이트, 누트리프로틴을 먹는데요. 거기다가 유산균을 같이 먹어요. 아침에 루틴으로 막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자전거 25세대 라이드를 타고 그리고 단백질을 타서 마셔요. 그러면 진짜 아미노하고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몸에 건강이 느껴져요. 제가 많이 요즘에 굿모닝 운동 이후에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우리가 뭘 먹을지 잘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유산균과 단백질을 날마다 잘 챙겨 먹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한테 굿모닝을 하자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단백질 먹고 이거를 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내 자신을 먼저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알리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